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거리 측정 방법. 이제 비슷한 거리를 재야 되죠. 너랑 나랑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 아까 전에 기준이 두 개가 아니었죠. 기준이 여러 개 변수를 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거리라는 걸 만들까? 자, 거리를 만들 때 두 개의 변수가 똑같이 수치형 변수일 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세일즈라는 거는 이제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코스트는 가격이죠. 원가. 자, 그러면 둘 다 수치형 변수예요. 범정 변수는 남자, 여자 이런 게 범정 변수죠. 자, 그랬을 때 거리를 잴 때 모두 다 수치형일 때 그럼 유클리디안 거리, 상관관계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거리들을 쓰고요. 또 우리가 거리를 하는데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해요. 또는 지역 이런 거 할 때는 범주형이겠죠. 그래서 범주형 거리를 할 때는 매칭 개수, 뭐 자카드 개수 이런 걸 써요. 쓰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R에서 치면은 얘를 쓰겠다 매칭만 해주면 되겠죠? 혼합형은 가워라는 방법을 씁니다. 얘도 그냥 넣으면 돼요. 방법에다가 집어넣으면 알아서 분석해 주겠죠? 다 저희가. 자, 먼저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어떻게 재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둘 사이의 거리예요. 자, 홍길동하고 아까 전에 애리조나라는 회사하고 뉴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자, A라는 회사의 뭐예요? 매출액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 애리조나하고 보스턴 전략회사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매출액이에요. 세일즈. 그러면 애리조나의 세일즈하고 보스턴의 세일즈 둘 사이의 거리예요. 이렇게 둘 사이의 변수들을 각각 다 거리를 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변수 5개가 중요해요. 그러면 5번 측정하겠죠? 매출액도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거리가 나오고 해서 변수들을 5개 썼다. 즉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재겠다 그러면 총 2개를 5번 비교해 주는 거죠. 각각을 다 따로 해주고 그거의 평균값을 그거의 전체 값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 알죠? 구할 때 왜 스퀘어를 해줄까요? 마이너스를 다 없애준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통계 배웠잖아요. 통계할 때 똑같았어요. 통계할 때는 뭐죠? 편차, 분산. 그게 거리를 재는 거라 그랬죠. 유클리디안 거리가 바로 그 거리를 하는 겁니다. 단 얘는 우리가 통계할 때는 평균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재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각각 개체들 간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다 1대1로 다. 만약에 우리가 전력회사가 2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2 컨비네이션 2개만큼 나오겠죠. 다 재야 되니까 모든 거를. 맞죠?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웠죠? 22개 중에 2개씩 쌍쌍을 다 묶어서 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하고 애리조나하고는 이게 거리예요. 실제 값을 다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애리조나하고 센트럴하고의 거리는 140만큼 떨어져 있다. 거리가. 그 다음에 커먼웰스라는 회사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자,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유클리드 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리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리랜다, 단위에 따라서. 자, 군집 분석에서 계산할 때 고려사항이 뭐가 있냐면 군집 분석 변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변수를 뭘 놓고 분석할 건데, 거리를 뭘로 잴 건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간에, 즉, 어떤 변수하고 관계성이 중요하냐? 관계성이 중요하면 유클리디안 거리가 아니고 코릴레이션 베이스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변수 형태는 수치형이냐, 명목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까 전에 유클리디안을 쓰느냐, 아니면 가우저를 쓰느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 이상한 게 있느냐. 값이 이상하게 혼자 방방 뜨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상한 라우 요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유클리디안 거리는 척도에 따라서 민감해요. 그래서 척도가 단위가 큰 거면 척도에 따라서 그쪽에 많이 반응을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군집을 분석하는데 서울하고 우리 지역 간의 거리예요. 그럼 서울하고 부산까지는 400km, 서울하고 대전까지는 200km 이렇게 단위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리를 서로 이제 재는데 나랑 이제 거리를 재는데 다른 비슷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재는데 그런 100단위 단위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키를 잽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키를 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서울에 살고 저 사람은 대전에 살아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200km죠? 그죠? 그런데 내 키하고 저 사람의 키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170cm고 저 사람은 160cm예요. 그럼 차이가 10cm 뿐이 안 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지역은 몇 킬로미터가 차이가 났어요? 200km 차이가 났죠? 200km 대 10cm예요. 어느 게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계산하면. 10cm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키는. 무슨 말이냐면은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단위가 작은 단위들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값을 다 집어넣고 다 더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값이 가장 큰 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면은 그거보다는 지금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걸 다 표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거리는 꼭 뭘 해줘야 돼요?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됐죠? 그래야 어느 변수가 중요한 변수지를 표준화시킨 다음에 골라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원 단위를 그냥 쓰게 되면 제일 단위가 큰 게 그냥 제일 좋은 중요한 변수로 그냥 찍혀버려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묶여버려요. 제일 큰 단위로 묶여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변수가 중요해서 같은 그룹끼리 묶어야 되니까 그걸 표준화시켜야지 골고루 영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관계가 중요할 때는 통계적 거리를 써야 된다.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거리를 쓰는 겁니다. 이 바로 다음이 그 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극단치에 민감할 경우에는 맨하탄 거리를 써라.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당연히 유클리디안 거리를 씁니다. 표준화시켜서. 자, 이렇게 표준화시킨 거예요, 값이. 그래서 보시면 원래 값이 9077인데 표준화시키면 얘는 전체 평균을, 이 평균을 뭘로 보느냐? 0을 놓고 보는 거고요. 평균 0에 편차를 여기를 1로 놓고 보고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알죠? 우리 표준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준화돼서 나오죠. 그래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 요 거리를 1로 놓고 봤을 때 얘를 표준화시켜서 나온 개념입니다.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에 보스턴하고 애리조나가 처음에 3,989 이렇게 나왔는데요. 합쳤더니 표준화시켰더니 2.01이 나오죠. 단위를 이제 뗀 겁니다. 단위를 떼고 거리를 잰 거예요, 다. 자,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요거에 대한 평균치 거리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x바입니다. 평균치 거리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x의 평균, y의 평균을 가지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게 상관계수였죠?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운 상관계수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의 거리를 직접 재는 거고 상관관계는 전체 전력회사의 평균점을 구축해서 떨어진 평균점하고의 거리를 내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Y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는 거예요. 기준점이 평균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라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중요할 때 얘를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건데 유클리에 대한 거리를 다 씁니다. 대부분.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통계적 거리는 이런 방법을 또 씁니다. 좀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두 개의 기준을 정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변수가 5개 있으면 5번을 재서 그걸 다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이런 겁니다. 루트는 왜 씌워줘요? 곱해줬으니까 다시 원상으로 원래 단위로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겠죠. 맨하탄 거리는 절대 제곱값이 아니고 절대값을 쓰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좌표 거리도 있고요. 그냥 다 그냥 한번 들어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범주형 거리일 때는 거리를 재는 방법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매칭 개수를 이용할 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자카드 개수를 이용할 때 쓰는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요 값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율을 재서하는 방법이에요. 알아서 다 돌려줍니다. R이. 그 다음에 혼합형 거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